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늘도 대구 도심에서는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는 밝은 분위기 속에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어느새 6번째 토요일 대규모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차디찬 거리에서 평화롭게 뜨거운 분노를 보여준 시민들은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촛불 집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으로서 진짜 기쁘고. 집회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7,000명. 지난 집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며 즉각 퇴진이라는 구호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스스로의 하야가 목적이기 때문에 식구들이랑 조카들이랑 같이. 청와대와 국회를 향하던 촛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맞게 신속하게 빨리 끝내야 되고, 그래서 시시비비를 빨리 가릴 수 있도록. 오늘 대구에는 세월호 미수습자 단원고 학생 가족과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성주 주민들이 발언대에 올라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사드 배치 철회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시국대회를 이끌고 있는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소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집회를 이어가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로 대구 경북 정치권은 주류인 친박계가 거센 책임론과 함께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친박계에서 비박계로 권력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가결로 새누리당의 주류로 당을 이끌어온 친박계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았고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한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과 당 지도부인 조원진 최고위원 등 대구 경북 지역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진 최고나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전면에 나서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또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친박을 표방해왔던 상당수 초선 재선 의원들의 친박계 이탈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새누리당 텃밭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비박계 유승민 의원은 역할과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구심점은 물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유 의원과 함께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해 탄핵을 주도한 비박계 중진 의원인 주호영 의원, 강석호 의원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지역 정치권의 중심축이 친박계에서 비박계로 옮겨지는 권력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남아도는 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쌀 생산이 많은 지자체에선 동네 쌀을 구입해 멀리 사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캠페인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의성군청 앞마당에 10kg과 20kg들이 쌀 포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군청과 교육청 직원들이 미리 신청한 쌀인데 380명이 1250포대, 17톤을 구입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3포대 이상을 구매한 건데 대도시에 사는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선물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가족하고 친지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의 마음을 전하려고 10포대 샀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맛있게 잘 먹겠다고. 의성군의 우리 동네 쌀 선물하기 캠페인은 작년부터 계속됐지만 쌀값 폭락은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7%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15%가 떨어져서 80kg 포대 가격이 21년 만에 처음 12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크게 가격이나 이런 도움은 별 될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성을 모아서 올해 새로운 쌀 통합 브랜드를 출범시킨 의성군은
브랜드 쌀 비율을 전체 생산량의 31%까지 끌어올리며 협소해진 쌀 시장 공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외미가 그렇게 매년 확충해서 들어오니까 소비는 자꾸 떨어지고. 쌀 농가를 돕는 노력이 이렇게 곳곳에서 진행 중이지만 정작 수급 관리 책임을 진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쌀 생산 조정제도 도입을 올해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지금부터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구 신천 스케이트장이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오늘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신천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예년보다 스케이트장과 썰매장 면적을 늘리고 수유실과 휴게실 같은 부대 시설도 더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본부 정규홍 학술자문위원은 1866년 병인 양요에서 1945년 일제 강점기까지 주요 문화재들의 훼손 과정과 국외 반출 경위를 조사해 우리문화재 순환일지라는 제목의 책 10권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문화재 순환 역사를 시대별, 일대별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앞으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근거 마련에 중요한 증거와 보완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내국인 소비를 촉진하고 내년 춘절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 경북 관광 할인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특급 호텔과 리조트는 최대 50%, 체험 관광지는 최대 30% 등 업체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1박 2일 여행을 할 때 1인당 최대 7만 원 정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며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11월 셋째 주에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5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8.9명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지난 겨울에 비해 한 달가량 빠르고 지난 2010년 이후에 가장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 모 씨에게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북구 칠성동 전 모 씨의 사무실에서 그린벨트라며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유치원과 주말농장 등으로 운영하면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전 씨를 속여 2,4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정부가 수주하는 수출탑 수상업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대구적 수출탑 수상기업은 36개, 경북 수상기업은 63개로 지난해보다 각각 27개, 15개 줄었습니다. 이는 대구 경북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과 섬유 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가 진행한 2016년도 주정차 질서 확립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의 달서구청, 우수기관의 수성구청, 장려상에 중구청이 선정됐습니다. 달서구는 단속 건수 증가율과 주차시설 확충, 과태료 징수율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수성구는 스마트폰 활용 단속 실적, 중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